네, 최근 미중 관세 전쟁 양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걸 화폐 패권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화폐의 기준점이 이 시대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도 상당히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점 변화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극적인 변화 사례로 꼽히는 게 저는 레리 핑크 블랙록 CEO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전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 블랙록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2017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인덱스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돈 세탁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인덱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기껏 해봤자 비트코인의 용도는 돈 세탁이야, 달러 회피하는 용도야,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비트코인 전도사 수준으로서 강력한 비트코인 지지자로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전략에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장에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잡은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큰 어떤 변화 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양반입니다. 블랙록, 현지 시간으로 4월 11일 기준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 담겨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57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단순히 비트코인만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토큰화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이번 영상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를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지금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그 시작점 내지는 시작의 언저리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짚어본 블랙록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그리고 일부 중앙은행들도 화폐의 미래를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등장하는 재료가 달러 패권 약세 상황이 거론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과연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요걸 둘러싸고 이제 나름의 화폐 패권 전쟁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달러 패권은 상당한 도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 통계 기준으로 이 달러 결제 점유율이 정체, 그게 아니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46.5%였던 게 지금 2024년 말 기준으로 42%대로 내려왔고, 반면 위안화 결제, 유로 결제는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IMF 통화 구성 보고서에서 이 달러 외환 보유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여전히 1등 화폐이긴 하지만 그 지위가 이제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경쟁자들에게 스멀스멀 스리슬쩍 도전받고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도전 양상이, 패권 도전 양상이 간단치가 않은데, 이 달러 자체를 무기화시켜 버리다 보니까 달러를 피해서, 다시 말해서 탈달러 무역 구조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릭스 국가 중심으로 자국 통화 무역 확대 선언 이미 나왔고, 물론 아직 비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그룹화되고 있다는 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겠죠.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은 90% 이상이 위안화, 루블 결제로 전환이 됐고, 이란, 브라질, 사우디 등이 석유 무역에서 위안화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달러가 이제 더는 모든 거래 기본값, 디폴트는 아니다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CBDC의 급속한 확산과 이 달러 밖의 결제 시스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수천억 위안이 유통이 되고 있고, 인도, 브라질, 아랍권에서는 다자간 CBDC 정산 플랫폼 이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IS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가 CBDC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통화의 시대는 이 달러가 기술적으로도 따라잡히고 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실물의 역할 교체. 요건 이미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USDT나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실제로 무역과 송금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일부 제3세계 국가는 실물 달러보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훨씬 더 높은 경우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레바논,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디지털 달러가 현실 통화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모습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만큼 강력한 수요와 사용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달러가 본격적으로 이미 등판을 해버렸다. 종이 달러의 어떤 시대는 이렇게 스멀스멀 저물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 지점은 개인적으로는 이 표가 아닐까 싶어요. 이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WA. 스테이블 코인과 RWA는 하나로 묶어서 미국 관련 테마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 CBDC는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그래서 패권 대결, 통화 패권 대결의 양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과 RWA 테마는 민간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 중국은 국가 주도, 스테이블 코인과 RWA 중심의 미국은 민간 주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RWA 두 개 다 지금 걸쳐 있는 게 리플 XRP, 그리고 온도나 체인링크, 아발란체 등등 굉장히 대표적이고 의미 있는 RWA 프로젝트는 미국 기반이다더라.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 표를 바라보시면 조금 나름의 인사이트 거리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차이점을 보면 CBDC는 당연히 중앙 통제고 강한 법적 권한, 스테이블 코인은 유동성 플러스 사용성, RWA 가장 핫한 테마라고 이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것들이 지금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CBDC 대 스테이블 코인과 RWA, 이런 지금 갈등 양상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 과연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숙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패권 대결 양상에서 먼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보면 디지털 달러의 민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CBDC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BDC 없다, 완벽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선언을 했고, 최근에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던 게 SEC가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나름의 선언적인 발표를 해버린 걸 꼽을 수가 있겠죠. 1대1 US 달러로 환매 가능하고 준비금이 100% 이상이고, 이를 통해서 저위험 리스크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라면 증권 규제 없이 제도권 유통이 가능하다. 사실 이게 진짜 대박인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과 RWA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미국의 테마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싹 다 지금 헤쳐먹으려고 엄청 빡세게 노력하고 있는 회사가 리플입니다. 비슷한 회사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은 사실상 국경 없는 화폐 인프라를 깔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종합 RWA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건 우리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심층 분석을 했었고, 간단히 보면 메타코를 인수해서 커스터디 인프라를 확보하고, 히든로드 인수해서 OTC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시 말하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는 대형 선수 하나 지금 가져온 겁니다. 여기다 XRP 레저 기반으로는 토큰화 자산도 발행하고 결제, 청산까지 수직 통합 루프를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플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올해 안에 5대 스테이블 코인 안에 이름 올리게끔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중앙은행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국제 송금을 주도하는 세계. 여기서 국제 송금은 단순히 화폐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RWA, 실물 자산 토큰들도 막 엉켜서 거래가 되는 어떤 새로운 양상을 지금 리플이 만들어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그림들,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 중국의 전략은 CBDC, 정부 주도 CBDC 전략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자국 내 모바일 결제망 통합, 그리고 유통 플랫폼은 위페체이, 알리페이, 여기에다가 중앙은행 전산망까지, 앞으로 국채 상품 거래까지 CBDC 기반으로의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CBDC는 단순히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가 아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통제하겠다, 전 인민의 지갑 흐름을 통제하겠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CBDC 전략이라는 게 굉장한 블록체인 혁신 가운데 하나인데, 빅브라더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사회주의적인 철학에 그런 부분들도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돌 지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RWA와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 대립을 각을 보이고 있는 CBDC, 블랙록 피델리티, 또 프랭클린 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 채권을 이미 토큰화했고 토큰화할 예정입니다. XRP 레저 같은 경우에 또 아발란체, 폴리곤, 이런 여러 플랫폼에서도 국채, 부동산, 채권, 지분형 펀드 토큰, 요것들 발행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만 발행하고 유통했던 그런 자산들이 이제는 민간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대형 선수들이 들러붙으면서 사실상의 전환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연 진짜 문제는 뭘까라는 점에서 국가의 통화 정책을 민간이 침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아마도 중국 같은 곳에서는 꼽을 수 있을 겁니다. CBDC는 국가가 발행하고 유통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의 금리 정책의 유통 속도 싹 다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RWA는 준비금 기반 자산이긴 하지만 발행과 유통이 민간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화폐랑 비슷한 역할을 또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금리, 통화량 조절의 외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미세 조정을 잘 하느냐도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 CBDC, 오른쪽 RWA를 비교를 하면 무엇보다 중앙은행 대 민간 기업들, 담보 기준을 보면 신용 창출 또는 국가 자산을 통해서 CBDC는 발행을 할 수 있지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민간 RWA 플랫폼에서는 실물 국채, 달러, 회사채, 부동산 등이 담보의 기준이 됩니다. CBDC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통제가 당연히 가능하고, RWA, 미국 시장에서는 이 시장 기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선명한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통합 패권이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앞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블록체인 혁신의 관점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은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주권의 문제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채가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가 되고 글로벌 디파이 유동성 풀에 담보로 쓰이게 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전송이 된다라면 이거는 통제 안 된다. 이 규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또 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RWA 플랫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본 유동성 혁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국 시장에서 진짜 안착을 제대로 빡세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자산을 국가가 아니라 플랫폼에서 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그래서 디파이 혁신은 혁신을 넘어선 혁명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이거는 블랙록의 어떤 디지털 혁신 관점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미치닉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암호화폐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블랙록이 또 서클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USDC 주요 자산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큰화.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했을 때 이미 토큰화의 진심이구나 라는 게 시장에서 해석이 됐고, 그게 작년 3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증권 플랫폼인 세큐리타이즈에다가 돈을 때려박으면서 이사회 멤버로 이름을 올렸고, 여기 이사회 멤버였던 사람이 이번에 SEC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폴 애킨스입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SEC, 토큰화, 그리고 토큰화와 연결된 리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간 플랫폼들 주목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단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레리 핑크가 어제 한 얘기예요. 어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만 완벽하게 구축된다라면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수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이다. 다만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 이 보안 이슈만 클리어 된다라면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앞으로 미국에서 투자 시장의 흐름이 어디를 지금 향하게 될지, 어디를 향해서 가속도가 펼쳐지게 될지, 그런 부분들 꽤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RWA 대체 어디서 뭘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1, 2년 동안 수없이 짚어봤던 부분입니다. 주요 핵심 플랫폼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고, RWA 테마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볼 때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RWA 테마를 그냥 클릭하시면 시총 순으로 쫙 나옵니다. 물론 약간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AI 테마와 연결된 것들도 있고, 핵심 RWA 테마인데 RWA로 들어가 있지 않고 디파이로 들어가 있거나, 예를 들면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도리께 스터디를 하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핵심적인 이미 RWA 혁신을 구현하고 있는 종목들, 나름의 의미 부여를 받고 있는 종목들의 모습들을 한 방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체인링크, 아발란치, 헤데라, 블랙록과 연관 있는 온도, 비체인, 메이커, 인젝티브, 아이오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다 좋다고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체크하고 시세가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걸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투자자 본인의 최종 선택 지점이 될 거고,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RWA 테마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테마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RWA 테마는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꼭 몇 개 종목들 추려서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좋은 프로젝트라고 아무 때나 막 매수하면 안 되겠죠. 매수 타이밍 잘 잡아서 때가 왔을 때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미리 내가 어느 때가 됐을 때 뭘로 행동을 할지 정해야 되니까 그걸 위한 리서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있다 보면 이런 시대 변화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급등락도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시대 전환기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바라본다라면 어쩌면 조금 더 큰 기회를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소식들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